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규모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그리고 민영주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종류가 258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의 종류가 쭉 나와요. 단독주택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택의 분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종류가 있어요.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서 물어보는 것과 주택법에서 물어보는 게 종류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단독주택일 때는 건축법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택법일 때는 공간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단독주택을 외울 때는 앞자를 따서 단다다공, 단다다강, 단다다공, 단다다공, 짠짜라잔, 짠짠짜라, 딴따단따, 딴딴따, 단다다공. 아시겠죠? 단다다공이 단다다공. 그래서 단다다공인데 건축법일 때는 단다다공이지만 주택법일 때는 공간이 안 들어갑니다. 공간은 건축물이지만 우리가 건축법이 적용하지만 주택법이 적용 안 한다는 얘기. 주택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동주택의 종류가 있겠죠?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많이 아시잖아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속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립빌라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연립주택입니다. 빌라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이 건축법일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뭐일 때는 주택법일 때는 기숙사가 안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기숙사를 주택법일 때는 준주택으로 분류하게 돼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공동주택을 외우실 때는 앞글자를 따서 다세대 연기난에 다세대 연기난에 다세대 연기 다세대 연기 기억나시죠? 다세대 연기.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기 기억나시죠?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주택법일 때는 단다다까지만. 그리고 공동주택을 주택법의 종류일 때 주택법에서 주택의 분류는 뭐가 된다? 다세대 연까지만. 기자 빼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 다세대 주택할 때도 다죠. 앞자를 딸 때도 잘 따야 돼요. 아무데나 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자 나오는데 이다와 위에 있는 다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이다하고 헷갈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다를 해놓고 이다가 똑같은 단데 단독주택의 단지 공동주택의 단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다자 넣으면 다세대만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다는 뭐죠? 다 단독이에요. 됐죠? 다 단독이에요. 다 단독. 아시겠죠? 공동주택만 뭐가 돼요? 다세대가. 다세대, 다자 넣으면 다세대만 공동주택. 그래서 다세대 연기할 때 다세대 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뭘 단독주택으로 그러냐면 단독주택 말고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와 연립을 또 아파트도 그렇고 이거를 구별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별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뭐를 다중주택이라 그러고 뭐를 다가구라 하는지 이게 또 개정된 게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거는 개정된 게 없는데 다중주택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중주택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258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기본서 가면 다 나오는데 기본서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인문서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258페이지에 규모 보시면 단독주택에 보면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가로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몇 개 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개정됐습니다. 보세요. 주택법 제2조인데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이 종류의 개념부터 좀 볼게요. 단독주택이란요,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를 조금 더 본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뭐라 불러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 보면 이거 그대로 이제 받아 쓰거든요. 어디에도? 주택법에도. 그러면 주택법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하는데,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해요. 첫 번째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이렇게 개정돼 있어요. 아니하니 개정돼서 않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즉 각 시일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취사시설은 부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한 개 동을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있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하층은 제외하고 3개층 이하입니다. 여기서 개정된 게 나옵니다. 내년 3월 16일부로 개정된 사항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죠? 330이 아니고 660으로. 우리가 다중주택도 이제는 규모를 조금 크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660제곱미터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기존에 330이었는데 고쳐주셔야 알겠죠? 66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가 됐다는 거, 개정됐다는 거.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몇 개 층? 그러니까 이게 4층, 3층 그 개념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가 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중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층수가 4개 층이 되더라도 4층이 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뭐죠? 3개 층 이하가 되면 그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층수가 3층 이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얼마? 3개 층 이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됩니다. 이 내용이 추가가 돼요.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 아시죠? 기둥이 박혀 있고 그 공간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있죠. 그건 층수로 포함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겠다.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래는 다중주택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다중주택에도 이 내용을 첨부한 거예요. 삽입한 거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두 개가 개정된 내용이고 이것도 하나 개정된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이 좀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몇 개 층? 똑같죠?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원래는 다가구 주택만 있었는데 이게 다중주택에도 들어갔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한다. 이것도 삭제. 어차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운 거예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러면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층수나 면적 가지고 구별이 안 되죠. 이제 안 돼요. 그럼 아까 이제 다중주택에 들어가는 조건이 학생이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다중이 되는 거고, 다가구는 이 두 가지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게 이 세 가지 조건일 때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만족하면.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별되는 부분이 이 층수하고 면적 가지고 구별이 됐거든요. 이제 안 돼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다른 것까지 다 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지금 책에도 나와 있듯이 다가구 주택은 뭐죠?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3개층 이하. 맞죠? 이거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나오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 되면 돼요. 5개층 이상 되면 무조건 뭐죠?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연립주택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조금 하면 연립주택 부분 연립주택부터 먼저 책에서 체크하면 연립주택은 주택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가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아까 우리가 그 단독주택은 둘 다 뭐죠? 3개층 이하였죠. 공동주택은 뭐가 돼요? 아파트 빼고 연립이나 다세대가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예요. 그리고 연립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딱 정리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또 어디에 나와요? 학개론에 나와요. 여러분 학개론 시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 과정 가서 배우시겠지만 학개론에 이 내용이 나갑니다. 학개론에 이 내용이 나가는데 그 학개론 문제 한 문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단독주택의 주택법에서 종류는 단다다까지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구별할 게 없고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그렇죠. 3개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원래는 330이었는데 이제 구별이 안 돼요. 66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똑같이 3개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도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얘네는 19세대 이하가 들어갑니다. 뭐는? 다가구 주택은. 그리고 아파트는 아파트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가 됩니다. 구별이 되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요?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 똑같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하가 되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거 대신 초과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외울 거예요. 이걸 외우는데 금방 외웁니다. 한 번만 들으시면 시험이 끝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아요. 희한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다중주택이죠. 그러면 몇 개층인지 되게 헷갈려요. 여기는 3개층이고 이건 4개층이고 막 5개층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 기억할 때 중학교죠. 중학교 몇 학년까지 있어요? 3학년 이하잖아요. 3개층이야. 됐나요? 그리고 다가구, 이걸 다가구라고 하면 안 돼요. 다가구 주택. 이게 밑에서 그 사투리를 쓰게 되는데 다가구를 뭐죠? 다가구 주택, 다가구인데 다가구 주택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다가구 주택요. 다가구 주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고 주택. 다가고는 고등학교 몇 학년? 3학년까지 있죠. 그렇죠? 다가고 3학년 이하죠. 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중학교는 330이었거든요. 이게 330 이하였어요. 그렇죠? 등치가 좀 작잖아요. 근데 660으로 바뀌었잖아요. 요새 중학생들, 고등학생과 똑같아요. 180 이상이에요. 전부 다. 등치가 이만해요.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뭐죠? 등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660 된 거예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구별이 안 돼요. 모두 구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대학생하고도 구별이 안 돼요. 중학생이든 이제는 고등학생이든 뭐든 대학생이든 면적으로 구별이 안 돼요. 다 660이에요. 660.
그렇죠? 딱 하나만 뭐 할 때만 연립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립은 연합을 하니까 규모가 커지죠. 초가. 그래서 연립만 초가고 연립만 초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660 이하예요. 면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보세요. 이게 66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30제곱미터가 100평이거든요. 200평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00평. 200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 3, 고, 3 그리고 둘 다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660, 다 660이에요. 면적은 다 66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 고 3은 몇 살이에요? 19살이잖아. 고 3은 19살이잖아. 기가 막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너 어디 사는데? 아파트요. 오, 아파트, 나 이상형. 오, 아파트, 나 이상형. 아파트. 오, 아파트 이상.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다사대. 이거. 눈치 벌써 채셨나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예, 그러면 대학생이면 4학년이야. 그럼요. 대학생, 다세대, 대학생이니까 4학년 이하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연합을 해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4학년 이하가 돼요. 대학생들이 연합을 해도 연립을 해도 4학년이라고요. 근데 대신에 연합을 하니까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초과해요. 끝. 퍼펙트. 되나요? 저 혼자 퍼펙트 아니죠? 가능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됐나요?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퍼펙트합니다. 그렇죠? 네. 깔끔하죠?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 제가 몇 분 만에 끝나지만 이거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은 몇 분 안 되지만 이거 고민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앞자를 따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시키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안 외워지는데? 그것까지 해야 될 게 저의 몫이라고요. 무슨? 그래서 밤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잠 많이 못 자더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 할수록 여러분은 편하니까. 근데 제가요 배불러지고 제가 편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가 힘들어야 돼요. 하루하루 야구를 버티더라도 제가 힘들어야 여러분이 뭐죠? 편해지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도 운동하고 해야죠. 화이팅!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외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릅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가구 몇 층? 3층 이하죠. 3층이요. 오, 맞네요. 공간 아니잖아요. 공간 주택법이 안 들어가죠. 주택법이잖아요. 다세대 대학교 4학년. 맞네. 기숙사 안 들어가잖아요. 오피스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니은, 리을, 미음.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얼마 금방 찾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걸 그래서 앞자를 딸 건 앞자를 따야 될 때도 있고 앞자를 따지 말고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또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보시면 여기서 규모에 따라서는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5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있죠. 가 건설하는 주택,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런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지방공사나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지방단체가 직접 공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민간업체가 삼성건설이나 LG건설, 제가 이제 대학교 마치고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그 건축공학과 나왔거든요. 나와서 처음 이제 입사한 곳이 삼성건설이었습니다. 타워팰리스에 저희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성건설 부분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타워팰리스가 이게 1차, 2차, 3차가 쭉 있거든요. 뭐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뭐 대학원도 가고 해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건설이 자기가 자기네 돈 내고 지으면 그런 뭐가 돼요? 민영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뭐죠?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죠? 건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뭐가 돼요? 국민주택이 돼요.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지었을 때. 그런 거구나.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자금이 50% 이상만 되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자금이 다 들어가야 돼요. 100%. 50%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꼭 적어 놓으세요. 자금을 지원받아 100%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나오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밑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뭐라 불러요?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오네. 주거 전용 면적이 뭐냐? 도대체. 주거 전용 면적이 뭐죠? 주거 전용 면적을 또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자,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평면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보시면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방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죠. 여기는 부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욕실 부분 들어가고 여기도 욕실 부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거실이 전면부를 향하고 지금 뭐도? 그렇죠? 뭐도? 실도, 방도 뭐죠? 전면부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4개죠. 이걸 포베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거실 하나하고 전면부를 향하는 실이, 방이 몇 개면 2개가 되면 그거는 3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실 하나에 방 하나만 전면부를 향하다 2베이 이렇게 돼요. 베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 뭐 4베이 이렇게 뭐 분양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4베이, 뭐 3베이, 뭐 그다음 뭐죠? 베이비 베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4베이, 그 다음에 3베이, 그리고 2베이, 1베이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전면부로 향해서 집 안이 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부로 향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거실만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방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전면부를 향하도록 만든 걸 우리가 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이렇게 포베이 형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되게 밝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고 뭐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상식, 막간 상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순수하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안쪽 내측 면적을 측정했을 때 이 면적을 주거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복도, 그리고 이 복도를 올라오기 위한 계단 올라오기에서 이 동으로 들어오는 주출입구, 현관 있죠, 현관. 우리 집 현관 말고 주출입구 현관,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에는 이런 공용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거 전용 면적에는 공용 면적이 포함이 안 된다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 면적이면 뭐냐? 시험제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전용 면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시험제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분양 면적, 공급 면적이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급 면적, 분양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이 있죠. 지하층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친 걸 우리가 실제로 계약할 때 계약 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분양 면적을 보고 계약 면적을 볼 때 이런 공용 부분이 적어야 우리 주거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이걸 무조건 내가 되게 넓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넓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가 내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집을 살 때.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상식. 됐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 지하층,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국민주택법은 그렇게 되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밑에, 그래서 국민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단독주택은 호라 그러고 공동주택은 세대라 그랬죠.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즉 25.7평 정도 되죠. 25.7평 정도 되면 방 3개, 거실 하나. 보통 4인 가구가, 그렇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주택이 되는데 이게 수도권 부분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뭐죠? 제외하고, 이 수도권 앞에서 했으니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라면 시골이죠. 시골에 갔을 때도 주거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라고 했어요? 그때는 주거전용 면적을 100제곱미터. 아니 시골에 사람들이 더 적은데 왜 이렇게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 더 넓게 보죠? 이게요, 왜 그러냐면 예전이죠. 예전에는 도시보다도 시골에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시골에 자녀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왜 시골에 자녀분이 많았는지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일찍 잠자리를 드니까, 불을 일찍 끄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일을 워낙 어떻든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4인이 아니고 5인도 되고 6인도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서의 주거전용 면적을 더 넓게 잡아놓은 거예요. 100제곱미터로.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것도 바꿔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될 내용인데, 시골에서는 그래서 면적이 넓은 거예요. 아시죠? 100제곱미터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하면 약 한 30평 정도, 3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도권 부분에서는, 그렇죠? 도시 부분에서 수도권 부분에서는 뭐가 된다?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시골 쪽, 그렇죠?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쪽에서는 뭐가 된다? 10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는 거. 그 규모를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민영주택 나오죠.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 민간 업체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으면 그게 바로 민영주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그 민간 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자기 돈으로 그렇게 지으면 그게 국민주택이 돼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금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라고요. 자금에 따라서 공적 자금이 100% 들어가면 누가 돼요? 국민주택이 되는데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민영주택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자금이 그 규모를 작게 하든 규모를 많이 하든 상관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9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민영주택은 자기네들 돈 주고 했기 때문에 국민주택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아무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할지라도
B.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 O.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그 자금의 50% 이상의 100%예요. 100%예요. 틀렸네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도나 우리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있죠. 주거전용면적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거전용면적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렇죠.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수도권에 건설합니다. 수도권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국민주택을 할 수 있죠. 볼게요. 주거전용 면적이 한 세대당 80제곱미터래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네요. 답은 4번이죠. 이거 85 아니니까 틀렸다 하면 안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80제곱미터이니까 맞죠.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은 다세대 주택은 뭐죠? 공동주택의 종류죠.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까지니까 다세대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일 경우 주거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어디? 지하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함정에 되게 많이 빠져요. 딱 보면 만든 것 같아요. 주거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에서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해야지. 그런데 지하층 면적만 제외하면 돼요? 지하층 면적 제외하고 지상층에 있는 복도나 계단은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주거전용 면적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까지 제외한다고 해야 그게 전용 면적이 되는 거예요. 주거전용 면적. 아시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되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잠시 보시냐면 259페이지의 용어는 조금 이따 볼게요. 조금 이따 볼 거고, 어디를 조금 보시냐면, 자, 어디를 볼 거냐면 262페이지 보세요. 262페이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262페이지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대 구분한다? 구분형 포인트죠. 세대 구분형에서 구분형이 포인트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구분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어디로?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어요. 저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에 뭐 해야 돼요?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구분하더라도 나중에 세대 부분을 정할 때는 한 세대로 봅니다. 구분했으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전체 하나를 그냥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를 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기존에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집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침실이 하나, 둘, 세 개, 방이 3개 있다는 얘기. 거실이 하나고. 그리고 욕실은 몇 개죠? 2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하나의 침실, 자녀 1명이 각각 1개씩 쓰면 되죠.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네. 부부가 물론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자녀 중에서 한 아이가 유학을 간다네요. 4년 동안 유학을 가요. 그러면 이 방 하나가 뭐하죠?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을 뭐하도록 구분해서 임차인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건물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해가지고 구분 소유가 아니고 구분해가지고 세대 구분해서 공동주택으로 일부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전체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물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 세대 수의 얼마요? 전체 중에서 얼마? 3분의 1 이하만. 그리고 여기 그런 식으로 별도로 주는 그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그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뭐죠? 주거 전용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의 3분의 1을 또 넘었으면 안 돼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3자가 되게 많아요. 구분형이다 보니까 구분형 세 글자잖아요. 우리 형이 몇 명 나오는데 오늘 나온 형 중에 하나가 구분형이에요. 조금 이따 다른 형도 나와요. 다른 형도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 중에는 무슨 형이죠? 테스형 있죠.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테스형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형이 나와요? 구분형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다른 형도 나와요. 근데 이 구분형은 3자, 세 글자, 3자 들어가요. 3자.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유학 가니까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원룸형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면적이나 세대수에 대한 제한 조건을 했죠. 건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건이 이겁니다. 반드시 독립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까지 따로 줘야 돼요. 현관, 부엌, 욕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부엌 설치하면 되고, 그렇죠? 식구대 설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욕실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욕실 부분 활용하면 되고 대신 뭐만 만들어주냐면 현관을 따로 만들면 돼요. 현관을. 여기 있는 방 부분을 여기다가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현관을 다는 겁니다. 중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공간은 현관을 별도로 두고 여기로 원래는 현관을 들어왔죠. 여기 현관 들어와서 여기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설치하고 여기 문을 하나 더 만들면 현관을 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나중에 이거를 유학 같은 딸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이나 연결시키는 문 자체나 그 다음에 틀 수 있는 경계벽 자체 부분을 뭐죠? 칸막이 형태 경량벽체로 해서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조건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기억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뭐 있어야 돼? 욕실, 그리고 뭐죠? 부엌, 현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대 간에 연결하는 문이 있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시면 이 경우는 현관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이 방에서 현관을 따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하는 부분 문을 설치할 수도 있고 경량 칸막이 벽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연결문이나 세대 간에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디귿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구분형 세 글자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리얼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면적 합계의 얼마죠?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되죠? 근데 별도로 주거전용 면적 비율, 이 비율에 의한 거지 이 주거전용 면적이 적어도 뭐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아시죠? 비율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게 적어도 뭐 3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맨 밑에 참고 위 내용으로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뭐로?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구분됐으니까 이거 한 세대, 이거 또 한 세대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세대로 보고 구분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2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세대 구분형. 첫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있어야 되고 부엌 있어야 되고 현관이 있어야 되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 세대도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있어야 되고 아니면
경량 구조의 경계벽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도 3분의 1 넘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 면적이 여러분들 아까 구분형으로 만든 그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그 면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12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조금 전에 형이 한 명 더 있다고 그랬죠. 형이 한 명 더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구분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260페이지 보세요. 260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쪽에 보시면 2번에서 도시형 나와요. 또 도시형.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도시형. 왠지 보면 차도남일 것 같은 그런 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옵니다. 도시형. 포인트가 뭐예요? 도시형이에요. 세 글자죠. 이것도 3하고 관계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몇 세대?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 그리고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예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AND의 AND 또는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주거전용 면적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거보다 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 얘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면서 뭐죠? 사람들이 많이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새는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환경적인 부분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일반 규모가 평수가 큰 걸 짓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좀 생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용으로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뭐가 되냐면 그 자체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분양을 할 때 분양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투기가 심하고 하니까. 근데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보호평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30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형이라고 얘기하면 도시형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300세대 미만이 되고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다? 그렇죠. 한 세대는 국민주택 규모, 즉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어디에? 도시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형인데 시골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하는데 원룸형 주택 중에서는 단지형으로 이게 300세대 미만이지만 크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단지형 뭐죠?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형 주택이 있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연립주택이라 그러면 우리 연립은 4개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허가해줘요. 한 층을 더 허가해준다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일 때는 층수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도 뭐죠? 4개층,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층 이하인데 이것도 똑같이 뭐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한 개 층을 더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됐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이 원룸형 주택은 방이 보통 1개짜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러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 거의 보면 공동주택의 종류 중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원룸형 주택이란 거, 원룸형 주택 5글자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즉 공동주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세대 연까지니까 그 공동주택 종류 중에 하나 중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걸. 그러니까 아파트 중에서 다음 요건. 그러니까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면 안 돼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B 틀렸어요. 아파트 중에서 1번 기역부터 리얼까지의 조건을 갖춰졌을 때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기억 뭐라고 돼 있냐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독립되려면 아까 먹고 씻고 자는 게 있어야 돼요. 방은 당연히 있을 거고 먹는 게 뭐죠? 먹는 게 바로 부엌이잖아요. 부엌. 씻는 건 욕실. 그래서 욕실하고 부엌을 반드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니어는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니까 실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실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원룸이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단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밑에 하나 쓰고 위에 다락처럼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원래 이 원룸형 주택은 5글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였죠?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가 되어가지고 85제곱미터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뭐죠? 국민주택 규모가 되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그런데 뭐는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50제곱미터 이하인데 50의 반이 얼마예요? 25잖아요. 그럼 25에서 조금 더 쓰면 30이죠.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무조건 방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방은 하나예요.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에서부터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그 범위일 때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공동주택 중에 대표적으로 뭐죠?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아파트를 뭐로 할 수 있다? 원룸 주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원룸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를 다음 조건들. 그럼 욕실하고 뭐죠? 보통 부엌은 따로 있으니까 되는데 세대별 주거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5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리고 또 세대는 지하층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이걸 뭐죠?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 되게 많이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하면 이게 그 4인 가족이 들어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1명이나 2명 정도 아니면 또 부부들이 있죠. 고시원 생활하지 말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취지에서 보급되는 보급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0회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첫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뭐하도록?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여러분들 원룸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면 두 개의 공간이 돼요. 근데 30제곱미터 이상 아니죠. 그럼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한 개의 공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4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실과 보일러 제외하고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요. 오, 맞네요. 그 다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예요? 50제곱미터 이하예요. 60 아니에요. 5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형 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5번, 각 세대는 지하에는 설치했으면 안 돼요. 이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1페이지에 그 뒷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까지 좀 하고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그런데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사진. 이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이게 그 단지형 연립주택인데 보시면 밑에 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 호수니까 층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원래는 연립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예요. 근데 한 층이 더 왔잖아요. 더 왔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지금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암기장 부분. 두 번째 시간에 암기해야 될 내용 정리할게요.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뭐였죠? 단다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다세대 연기할 때 0까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고, 건축법령상에는 단독주택에는 뭐가 들어가요? 공간 들어가고, 공동주택 종류에는 기숙사가 더 들어간다고. 뭐일 때는? 건축법령일 때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그렇죠? 그리고 한 개 동으로 주택을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였죠? 중학교는 660 개정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 제외하고 몇 개층? 그러면 중3 3개층 이하. 그리고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5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 제외하고 고3 이하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한 개 동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똑같죠? 이하. 그리고 고3은 몇 살이에요? 19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우리는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닌 것 중에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6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똑같아요. 660 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4학년이잖아요. 4학년. 층수가 4학년 이하. 그리고 연합을 하면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합계가 660을 초과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 동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거. 2개 이상의 동으로 지하주차장을 연결할 경우는 각각 동으로 본다는 거. 층수는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연립도 4학년이죠. 대학교니까. 아파트는 5아파트 이상 이렇게 되죠. 됐죠? 7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건설하는 것은 뭐가 돼요? 국민주택이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100% 그렇죠? 먼저 나왔네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개량주택도 국민주택이라 그럽니다. 됐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국민주택 규모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된 게 국민주택이니까, 국민주택에서 우리가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전용 면적이 얼마죠? 1호당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은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한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는 거. 됐죠? 됐나요? 자, 8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하는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하고, 앞의 내용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렇죠,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이 있어야 되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현관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이하. 그리고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요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면적도 똑같이 3분의 1 이하. 그렇죠? 이렇게 되고, 주거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하진 않는다는 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도시형 세 글자 300세대 미만이고, 또 하나 조건은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주택으로서 무슨 지역? 도시형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하는데,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그렇죠,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그렇죠, 욕실이나 부엌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지만, 그죠? 이게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4일 때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걸 공동주택을 말하고,
그리고 단지형은 원룸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형도 5개 층까지 가능하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 다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정리하고 주택법원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